네, 두 분과 함께 세 가지 종목 빠르게 OX로 들어보고요. 마감에 살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KT인데 경기 방어 역할도 톡톡했지만 신사업 가치에 대한 기대도 있고 리포트 나왔습니다. 오늘 팔면 아쉬울걸요? 후회할걸요?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KT 두 분이라면 매도하시겠습니까? 더 들고 가시겠습니까? OX 주시죠. 두 분 모두 다 지금 매도하면 후회할 것이다. KT가 정말 알게 모르게 계속 올랐거든요. 이 시장 하락에도 잘 버텨줬는데 무엇이 매력적이었을까요? 사실 KT를 필두로 해서 이 통신주는 사실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고 사실 그렇게 좀 성장주로서의 좀 매력보다는 좀 배당주로서의 좀 느낌이 좀 더 강한 종목이긴 한데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도로 이어가는 와중에도 계속 통신주를 샀다라는 또 이런 또 기사가 계속 나오면서 통신주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KT 역시도 이제 이번에 1분기 실적 역시도 최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는 기존의 통신업뿐 아니고 이제 비통신업 쪽에서의 앞으로의 기대감이 모아지는데 KT뿐 아니고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AI라든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그리고 또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신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일단 고성장 시장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통신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걸 뒷받침을 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 방어주로서의 안정적인 투자감과 함께 성장주까지 성장성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좀 매력이 좀 부각되면서 이렇게 좀 박스권 장세에서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이 좀 둔화되는 상황에서는 통신주도 또 볼만하다라고 하면서 한 리포트에서는 지금이 가장 쌀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KT뿐 아니고 통신주의 좀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조금 더 흐름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표출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기대감을 좀 더 지켜보면서 주가의 추이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이 가장 쌀 때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의 KT의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가 돼 봅니다. 두 분 모두 다 O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1분기 실적 기대. 최근에 많은 원자재가가 오르면서 이 회사도 수혜주로 여러 번 거론이 됐는데 여기서 더 들고 갈지가 고민인 분들을 위해서 OX 의견 들어보죠. 네, 두 분의 선택은 이번에도 O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역시 좋은 종목은 투자자분들이 잘 안 놔주세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표적인 이제 상사 기업이죠. 그러니까 네. 과거에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은 이제 포스코가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이제 사명이 변경이 된 회사인데요.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 하면 국내 대표적인 상사 기업이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뿐만이 아니라 LX 인터내셔널 비롯돼서 국내 이제 상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이런 상사주들의 주가 강세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지로서 가장 좋은 좀 투자 수단이자 그러한 매력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에 아시다시피 이제 워런 버핏이 일본의 이토추 상사를 투자한 게 굉장히 좀 화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요. 이토추 상사도 주가가 거의 저점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국내 상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지금은 좀 느리게 좀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국제 유가라든지 천연가스와 상당히 커플링되는 거의 상관관계가 비슷한 그러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최근에는 국제 유가라든지 천연가스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크게 상승하지 않으면서 디커플링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격차를 줄이고자 단기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현재 1분기 실적도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 좀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실적 모멘텀도 부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컨셉 자체가 이제는 좀 성장주 쪽에서 이런 단기적인 그런 실적주로 시장에 이제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상사주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비롯해서 상사주들의 주가 상승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DNC 미디어도 좀 빠르게 볼게요. 오늘 우여곡절 많습니다.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단 2%의 수익만 유지하고 있는데 카카오엔터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동사는 부인을 했어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의견 확인해 보죠. 네, X 의견 주셨는데요. DNC 미디어 하면 이제 웹툰이 가장 네. 먼저 떠오르잖아요. 이번에 이 뉴스 말고도 볼 게 없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된 이슈로 인한 어떤 뭐 그런 좀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좀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지금 거의 다 이제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DNC 미디어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피해야 될 자리라고 볼 수 있겠지만 DNC 미디어의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성 면에서는 또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DNC 미디어는 이미 이제 카카오 쪽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뭐 추가 투자에 대한 이런 분위기를 좀 이끌어가고 있기는 한데요. DNC 미디어의 가장 대표적인 인기적인 나홀로 레벨업 아시나요? 아니요. 웹툰 죄송해요. 아닙니다. 웹툰 시장에서는 사실 DNC 미디어가 그래도 글로벌하고 국내뿐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괜찮은 레퍼런스를 좀 가지고 있고요. DNC 미디어는 이제 웹툰 소설, 웹소설, 웹툰 쪽을 계속해서 런칭을 하면서 이번엔 또 이제 웹툰을 제작하는 전문 스튜디오인 더 엔트를 또 인수를 하면서 내부에서 하여튼 내재화시킨다. 뭐든지 내재화시키는 분위기에 대한 부분으로 앞으로 신규 작품에 대한 수를 늘리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웹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에는 약 31%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0%까지 끌어올리면서 매출액에서 웹툰이 가져가는 비중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성장성 역시도 매년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은 좀 지켜볼 자리이긴 하지만 성장성에는 좀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 엔터라는 모멘텀으로 접근하는 건 X. 하지만 이 회사의 웹툰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는 O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 마감을 살 수 있는 마지막 종목은 무엇일까요? 키워드 열어볼게요. 1분기 실적 대장주와 중장기 성장을 확보했다. 뭔가 실적에 초점을 맞춘 두 가지 종목인 것 같은데요. 열어보겠습니다. 인탑스와 천보 골라주셨고요. 인탑스 먼저 빠르게 들어볼까요? 네,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지금 연일 계속해서 52주 지금 신고가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인탑스 하면 이제 국내 대표적인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 이제 케이스 이제 그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에 이제 케이스 위주의 이제 매출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휴대폰 출하량 자체가 좀 감소를 하면서 최근에 한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러한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원래 연간 평균 한 3억 대 수준의 글로벌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판매량을 기록을 했었는데 최근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한 10% 정도 감소하면서 한 2억 한 8천만 대, 8천만 대 정도 수준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삼성전자가 이제 출하량을 늘리면서 공격적인 특히나 이제 갤럭시 A 시리즈 중저가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출하량 확대를 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인탑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신사업인 CMF 솔루션 양산 제품의 적용이 지금 확대가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그 휴대폰 케이스에만 좀 집중됐던 그러한 사업 부분이 이제 좀 다양하게 좀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밸류에이션 확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또 작년에 또 하반기에 가전 케이스 부분 쪽에 이제 증설을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올해부터 이제 가전 쪽 매출도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또 회사 측에서 지금 현재 배당 확대라든지 또 자사주 매입 같은 이러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또 쓰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은요?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나온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보시면 한 5만 원대 초중반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한 5만 원 정도 선까지 우선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한 3만 5천 원 정도 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인탑스였고요. 그리고 염정 팀장님은 첨보인데 오늘 시장이 잘 가는데 첨보만 좀 파란불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다 잘 가는 종목들 말고요. 좀 빠지는 종목, 최근에 좀 빠졌던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첨보입니다. 일단은 뭐 2차 전지 섹터 오늘도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 보였는데 그중에 몇 개 안 되는 하락 종목입니다. 첨보 1분기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 대비해서 약 매출액은 90%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1분기 실적 시장 컨센서스는 충분히 상회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뭐 전체 매출액 비중에서 보면은 2차 전지 소재단에서 거의 한 70%를 가져가고 이제 전자 소재 쪽에 대한 부분이 약 25% 정도, 나머지는 기타를 차지하는데 앞으로의 첨보의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 매출을 책임질 부분은 결국은 2차 전지 소재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차 전지 소재에서는 전해질이라든지 첨가제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배터리 성능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수명 연장에 대한 부분을 좀 담당하고 있는데 전체 매출액의 첨보의 앞으로 매출액 성장세에 2차 전지 소재단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신규 증설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캐파를 충분히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모멘텀, 사실 2차 전지 모든 소재단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모멘텀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차 이제 시장이 조금은 우리의 기대치보다는 좀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 업체들의 매출 성장세는 여전하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 첨보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고객사의 전액 매출의 전액에 대한 출하에 대한 부분이 좀 공고하게 이루어지게 있기 때문에 사실 수주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주가 오늘도 좀 빠졌습니다. 빠지고 최근에 최근 추세가 다른 2차 전지 소재단에 비해서는 추세가 좀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샀다가 다시 한번 좀 되파는 형태를 가져가면서 구간 조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저는 매수 찬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에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3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5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히려 파란불이 들어와서 매력적으로 보였다. 첨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35만 원, 손절가 25만 원,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